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새 자식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눈치 보이시죠? 명절에 모여도 옛날처럼 대접받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정말 서늘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변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 사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기세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조선 최고의 천재 다산 정약용을 보세요. 그분은 인생의 절반을 유배지에서 죄인 신분으로 보냈어요. 돈도 권력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과 자식들, 심지어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대한 존재감을 유지했어요. 정약용이 말한 기세는 뭘까요? 돈이나 권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배우는 자세, 이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무게감이에요. 돈 한 푼 없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바로 기세입니다. 오늘 이 기세를 되찾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가주시겠어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거동이 가벼우면 위험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 제1조 칙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관직에 있는 자는 마땅히 몸가짐을 정중히 해야 하니 거동이 가벼우면 위험을 잃는다. 몸가짐이 가벼우면 위험을 잃는다. 75세 김씨 이야기예요. 딸이 집에 왔어요. 딸이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TV 보고 계셨어요.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했고 슬리퍼는 한짝 벗겨져서 거실 한가운데, 리모컨은 배 위에 올려놓고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모시기도 힘들고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편하게 계시라던 딸이요. 그런데요. 72세 박씨 딸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명절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7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셔. 혼자서도 다 하세요. 박씨가 뭘 다르게 했길래? 거창한 거 없어요. 자식이 집에 왔을 때 항상 단정한 옷차림. 허리 꼿꼿이 펴고 식탁에 앉아 계신 거. 그게 전부예요. 똑같이 혼자 사는데 한 분은 요양원 얘기 나오고 한 분은 자랑거리가 됐어요. 정약용은 유배지 오두막에서 어땠을까요? 죄인 신분인데도 아침이면 세수하고 의복을 단정히 한 뒤 꼿꼿하게 앉아 계셨대요. 그 모습을 본 감시하던 관리들조차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왜요? 죄인이지만 몸가짐만큼은 양반 중의 양반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하겠어요? 오늘부터 집안에서도 허리 펴고 계세요. 혼자 드실 때도 그릇 제대로 꺼내서 식탁에 앉아 드시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몸가짐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갑은요? 두 번째, 재산은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78세 김할아버지는 5년 전 자식들한테 재산 다 나눠줬어요. 어차피 너희가 받을 건데 미리 주는 게 낫지. 자식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때까지는 주말마다 왔어요. 그런데요, 재산 다 나눠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지금은 명절에만, 점심 먹고 바로. 작년에 김할아버지가 허리 다쳤어요. 자식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전화. 안 받았어요. 1시간 후 문자. 바빠서 못 받았어요, 아버지. 김할아버지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대기실에 앉았는데
옆자리 보니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부축해서 모시고 온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서요. 김할아버지는 그 모습 보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75세 박할머니는 재산 한 푼도 안 줬어요. 자식들이 몇 번 물어봤는데,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박할머니 대답.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딱 잘라. 그런데요. 이 할머니 집에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해요. 괜찮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자식들이 나가면서 말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준 김할아버지는 혼자 병원 가고 한 푼도 안 준 박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절약과 청렴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립하지 못하는 삶을 경계했죠. 유배지에서도 스스로 생계를 꾸리려 애썼고 아들들에게도 내 힘으로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후의 돈은 자식에게 줄 선물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구걸 안 했어요. 스스로 밭 일구고 자립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못했어요. 선생님, 지갑 닫으세요. 다 퍼주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이미 늦어요.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부모가 됩니다. 지갑 닫으면 자식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자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입을 열어야 할까요? 닫아야 할까요? 세 번째, 옳은 말도 많으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뼈아픈 일침이 나와요.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 비록 옳은 말이라도 말이 많으면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 74세 정씨 집에 명절에 아들 내외가 왔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정씨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김치찌개에 설탕 넣었어? 아들, 너 배 좀 봐. 손주 공부는 잘해? 그 옷은 색깔이 좀. 20분 동안 계속. 며느리 얼굴 굳었어요. 아들도 점점 말 줄였어요. 식사 끝나고 아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이 시간 만에 정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요새 애들은 부모 말 듣기 싫어하네. 그런데요. 같은 날, 73세 최씨 집. 손주가 밥 먹다가 국을 엎질렀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휴지 찾는데 최씨가 말했어요. 괜찮아. 세 글자. 끝. 손주가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미안해 하는데 최씨는 그냥 웃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꺼내더니 최 씨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눈 반짝이면서 상장을 보여줬어요. 아무 말 안 하는 할머니한테 먼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4시간 있다 갔어요. 정 씨는 2시간 만에 자식 떠나보냈고, 최 씨는 4시간 동안 손주랑 놀았어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어요. 말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이고, 침묵하는 사람은 무게감이 있다는 걸요. 선생님, 입 닫으세요. 그럼 자식이 먼저 찾아와서 말 걸어요. 그런데요. 입 닫았습니다. 자식 말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 말이 없으면요. 네 번째, 배우지 않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어요. 죄인 신분으로 돈 한 푼 없이요.
왜요? 배우지 않으면 입에서는 남욕이나 과거 자랑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65세 이 할머니와 77세 장 할머니를 보세요. 손주가 방학 때 왔어요. 장 할머니 집. 손주가 왔어요. 할머니가 반가워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니?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던데. 우리 때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 우리 때는 요새 애들은 반복. 손주는 네 하면서 핸드폰만. 30분 후, 손주가 엄마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집 가면 안 돼? 그런데요. 같은 날, 이 할머니 집, 손주가 왔어요. 할머니, 요즘 이런 거 유행이래요. 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거. 나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더라. 손주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그것도 알아요? 응. 근데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날 손주는 3시간 있었어요. 차 안에서 손주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완전 쿨해. 다음에 또 가도 돼? 장할머니 손주는 30분 만에 집 가면 안 돼? 했고, 이 할머니 손주는 3시간 있다가 다음에 또 와도 돼? 물었어요. 이 할머니는 배웠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카톡. 장할머니는 안 배웠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것만 반복했어요. 자식들이 부모 만나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해서예요. 요새 애들은 우리 때는 이 말만 나오면 귀를 닫아요. 요즘 뉴스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눈 반짝이며 다가와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자, 이제 끝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몸가짐 바르게 하고, 지갑 닫고, 입 닫고, 배웠어요. 그래서 죄인인데도 아무도 함부로 못했어요. 선생님, 자식한테 무시당한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먼저 무시하고 계셨어요. 자식은 그냥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바로 서세요. 허리 펴세요. 지갑 닫으세요. 입 닫으세요. 배우세요. 그럼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18년을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았어요. 선생님도 당당하게 사세요. 돈이 아니라 기세입니다. 기세가 선생님을 지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